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쟁법이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무력 분쟁을 규율하는 국제 법규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개시 조건, 무력 수단, 공격 목표물 등을 각각 제한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입니다. 전쟁 방지법과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전쟁법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쟁법에 대한 조약 체결은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들 조약들은 두 가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성문화되어 제네바법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적군의 장악하에 들어간 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들을 말합니다. 주로 적십자 정신에 입각하여 적대 행위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과 전투 능력을 상실한 전투 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제네바법의 보호 대상은 전쟁포로, 부상자, 병자 등 무력 충돌의 희생자가 된 자, 민간인, 무력 충돌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헤이그를 중심으로 성문화되어 헤이그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전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조약들입니다. 오늘날에는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간의 명확한 차이는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77년에 체결된 1949년 제네바 사개협약에 관한 일추가 의정서는 전투행위의 규제와 전쟁 희생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쟁법이라 불리는 많은 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은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경우에 전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전쟁법의 기본 원칙은 전쟁법이라 불리는 수많은 조약과 국제관습법들로부터 전쟁법이 추구하는 목표와 전쟁 수행 방법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기본 원리한 것으로서 논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입니다. 전쟁 목표 달성에 불필요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항복한 병사의 살상을 금지한다 하는 등의 원칙이죠. 두 번째,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의 원칙입니다. 전쟁은 교전 당사자의 전투원 간 무력 충돌로서 전투원과 민간은
엄격히 구분해서 전투원에게만 전투행위가 허용되고 후자 민간인은 전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적 필요의 원칙입니다. 군사적 필요의 원칙이란 최소한의 경제적, 인적 자원의 소비로서 적을 제압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고 동시에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제한된 군사력의 사용 조치는 정당화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군사 목표를 공격함에 있어 군사적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민간인의 피해를 비교 형량하여서 군사적 필요성이 월등히 커야만 적법한 군사행위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군사적 필요성과 민간인의 피해를 비교 형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인도주의 원칙입니다. 인도주의 원칙이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폭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상병자와 포로는 이미 적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힘의 행사는 불필요하고 이들을 적대행위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도의 원칙이란 불명예스러운 방법, 수단,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의료요원이나 항복자 등으로 위장하는 배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으로 환경보전의 원칙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해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려는 의도를 갖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 방법 및 전투 수단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 의정서에 반영된 원칙입니다. 전쟁법은 국제관습법 및 조약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도적인 군사국가가 그때까지 관습을 참작해서 자국의 군대에게 지시한 야전교범 내지 국내 법에 적용되었던 규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의 경우에는 체결 당사국 간에 그 효력을 가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총가입조항이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교전국 모두가 조약 가입국인 전쟁에 한해서만 그 조약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교전국 일방이 조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조약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체약국이 교전 당사국으로 포함된 무력 충돌의 경우에도 체약국 사이에서는 그 조약의 구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법은 국가뿐만 아니고 개인, 특히 군인들에게도 그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전쟁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